이번에 지트 국어과에서 구성고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구성고의 시험 경향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현재 대치동과 금천에서 메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지트 죽정관에 국어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국어시험 기출 분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교과서는 비상 강호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다른 학교에서도 사용 빈도수가 높고 범위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교과서 범위 내에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그 외에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긴 하나 이것 또한 당해 모의고사, 당해 여러분들이 보게 될 1학년 모의고사를 출제하기 때문에 결국 요것 모두가 다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외적 증거나 독해 요소를 주고 있기는 하나 면문항되지 않고 또 그것 또한 범위 내 지문 내에서의 연결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와 암기형으로 뚫어야 하는 문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성고등학교의 국어시험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성은 학교 수업과의 높은 호환도입니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철저히 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수준의 암기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는 빠른 진도 빼기와 그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회도, 그 다음에 개별 약점 클리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붙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고 국어시험 범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문법에 같은 경우는 의문의 체계화 변동, 표준 발음법 이런 식으로 교과서 내에 문법 지식을 묻고 있고요. 문학의 경우 교과서와 합쳐서 그 다음에 당해 1학년 모의고사 외부 지문 혹은 그 배운 교과서와 주제, 표현법, 상징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조그마한 짧은 문학 지문을 내기도 합니다. 독서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비중보다는 당해 1학년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고의 문법 문항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평이한 내신형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선지의 길이도 짧고 난이도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고가 문법에서 변별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개수세기 문항입니다. 개수세기 유형은 보기에 여러분 문법과 관련된 수많은 예문을 제시하고 여기서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 이상인지 이렇게 되면 무엇이 어려워지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지가 기역, 니은, 니은, 디귿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와 달리 속어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문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념을 층위별로 탄탄히 하고 학교 내신 경향 틀에 맞는 문제풀이와 클리닉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문학은 단일 유형과 복합 유형, 보기 유형 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정갈래의 경우 이렇게 복합 유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복합 유형의 경우에는 주제나 작가 혹은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작품끼리 주로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외부 지문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배운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범위 내를 탄탄히 다진 학생들이라면 무리 없이 뚫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작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외적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시험에서 빈출되는 개념어를 암기하고 범위 내 완성도를 높인 상태라면 충분히 파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해 모의고사 출제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교과서 비문학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6월, 9월 이렇게 보게 되는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을 출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독서 지문이 출제될 때와 경향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교과서에서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범위가 되게 길고 난이도는 조금 낮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내용 일치 위주로 묻는 경향이 있다면 이렇게 실제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될 경우 독서 지문이 상대적으로 교과서보다 짧고 그리고 깔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약적이고 더러운 내용 일치 문제보다는 정말 기초 독해력 그리고 여기에 살짝 사고력이 덧대지는 그런 출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암기를 넘어서 독해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적어 놓았지만 결국엔 이것도 미리 범위 내로 시험 범위로 공지가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지문을 제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구성고 시험 틀에 맞는 과제와 클리닉을 통해서 잘 다져 나가시면 이 또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성고 시험을 한번 문항 하나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석수라 같은 경우에는 비상 강호형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 지문은 아닌데요. 이 시험이 치러진 날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당해 모의고사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구성고라면 이게 시험 범위라고 제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고 입장에서는 교과서 작품 내에 있는 백석과 모의고사 지문 내에 있는 백석을 유기적으로 호환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가 알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 7번의 보기를 보시면 백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단단하게 외운 요 가 부분보다는 모의고사 지문에 해당되는 즉 외부 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결국엔 일제강점기의 피폐한 삶을 다루는 경험 혹은 나에서는 가족과 떨어진 역시 부정적인 현실에서 절망적인 인식을 가지다가 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크게 잡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제목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데 제목 수라는 이 비상강의 학습 활동에도 제시가 될 정도로 수라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수라는 아수라장의 요약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한 부정적인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일제강점기랑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일제강점기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의 삶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라는 워딩도 결국 보기에서 그 현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워딩으로 이어주셔서 맞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함축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나에서 준 정보로 나에서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선지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의 변화를 역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매나무가 정말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초반에는 분명 가족들과 해체된 상황, 추워오는 상황,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상황 등 본인의 현실을 분명히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내 어지러운 마음들이 가라앉는다라고 긍정적인 정서 변화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싸락눈이 와서 즉 시련과 고난이 와서 나의 문창을 치는 때가 있으면 나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갈매나무는 어떤 특성을 띠고 있냐면 어둡고 눈이 와도 그저 의연하게 눈을 맞고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매나무의 특성과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인과적으로 잘 연결이 된다고 판단해 줄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가의 방바닥과 나의 춥고 누긋한 방. 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 특성, 기능에 대해 묻고 있는 선지입니다.
이 둘이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공간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경우에는 이번 선지에서 얻었던 정보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화자가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다가 그러나 이후로 성찰을 겪고 긍정적인 정서로의 변이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나에서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가의 방바닥을 한번 살펴봅시다. 새끼거미 하나가 방바닥에 나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립니다. 여기서 방바닥은 화자가 실제로 있는 공간이라고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새끼거미가 내려온 공간,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톡 쳐서 내버리는 공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방바닥에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많이 양보해서 이 방바닥이 화자가 있는 공간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화자는 그냥 슬퍼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지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은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차디찬 밤과 바람, 둘 다 시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겠군이라고 하면서 이건 정말 배운 범위 내에서의 암기도를 살짝 확인하는 선지였습니다. 자, 가의 거미 가족의 헤어짐과 그다음 나의 부모와 동생들 그리고 아내들과 떨어진 상황 모두 공동체와 해체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총평은 계속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 그리고 전형적인 내신형, 암기형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경우 회독 횟수가 점수와 직결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트 국어관에서는 개념어와 어휘로 기초를 다지고 빠른 기간 안에 진도를 완성한 후 과제와 밀착 클리닉을 통해 회독을 반복해서 암기도를 착실히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어와 어휘를 다지는 과정은 선지 독해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빠른 기간 안에 빼는 진도와 과제, 밀착 클리닉은 결국 지문의 완성도를 다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고 학생들이라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고는 맞춤 내신 대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작품 해석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선지 독해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지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한 개념어를 완벽하게 암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1학년 1학기에 주로 출제가 되는 현대문학 여기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의 갈래적 특성, 배경 지식, 그리고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기초 독해력을 쌓음과 동시에 내신 암기도도 같이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1학년 시험은 사실 문법 기본기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단원에 연계되는 문법의 개념어를 기초적으로 학습할 겁니다. 음운 변동이 들어간다고 해서 정확히 음운 변동 내에서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기초적인 품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막힘없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습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운 변동 당장 시험 범위로 직결되는 음운 변동을 집중 학습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1학년에 맞춰서 문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3주 동안은 미친 듯이 진도를 빼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가서 국어 회독 횟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개별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일일이 개별 클리닉, 줌 클리닉, 현장 보강 이런 것들을 붙어서 다 완성도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요 4주에서 5주가 과제를 통한 문제풀이와 그 문제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나오는 솔루션,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밀착 클리닉.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앞에 미친 듯이 진도를 빼놨던 3주를 점수로 브릿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직전 총정리와 함께 소진쌤이 직접 제작한 구성고 시험 경향성을 딱 맞춰서 직접 제작한 실전 모의고사 풀이와 총정리 파이널 노트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 믿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서 따라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성적이 도달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과제를 그냥 문제은행에서 이만큼 뽑아다가 툭 던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텝별로 과제를 구성하고 또 아이들의 난이도에 맞게 그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도를 나가고 딱 첫 번째 복스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 완성도와 이해도 그리고 조금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실력 차이를 감안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를 스텝별로 나눠 놓고 해당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개별로도 소화할 수 있는 과제의 난도가 올라가게끔 끌어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클리닉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별 과제 프로그램부터 과제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강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과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1대1로 카톡을 해서 애초에 과제를 배부될 때 데일리로 과제가 배부되도록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직접 카톡해서 일일이 매일매일 검사를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학습 루틴, 학습 습관이라는 것도 쌓을 수 있고 저와 직접 소통하면서 개인적인 문제점을 바로바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면 그냥 제가 보고 잘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해주고 바로 솔루션까지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과제를 내야만 하고 과제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갑자기 추가 진도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나 복스 테스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통계화시킨 다음에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현장 보강으로 녹여내는 편이고요. 개별마다 다 다른 약점은 학원에 불러서 1대1로 밀착 클리닉을 하거나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줌 클리닉을 통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소진 선생님의 구성고 국어 수업을 듣는다면 첫째, 나만 뒤처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해이해질 걱정 또한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충분히 라포를 쌓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 시험을 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드릴 거고 그 과정에 제가 늘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와 직접 만나서 겪으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강사 박소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